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책은 대체로 뭐 이렇게 좋을 만한, 만들어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책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한데, 최근에 좋은 책들을 계속 연거푸어서 읽으면서 이런 책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이렇게 구독자도 뭐 뷰도 별로 나오지 않지만 꾸준히 읽고 알리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미 많이들 알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짜잔, 별것 아닌 선의. 너무 좋지 않아요? 제목부터. 그러니까 제목 때문에 저는 눈에 확 들어왔고, 이제 부제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가장 작은 방법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스몰 스태퍼 책을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나를 만들어가는 어떤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막 1년에 난 1000권의 책을 읽겠어,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루에 뭐 2페이지씩 2쪽 읽기,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어떤 습관들을 만들고, 그게 결국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이 세계는 엄청나게 큰 용기와 막 결단과 막 선의와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닐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한, 어쩌면 이 하나하나의 소박한 이야기들이, 일상들이, 만남들이, 깨달음들이, 착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막 바꾸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확신을 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책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소개되어 있는 이소영 교수님의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됐는데, 그동안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들을 엮어낸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교수가 왜 이래? 법학을 또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전혀 교수스럽지 않은 그냥 전문 에세이스트 같은 그런 글들,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소박한 이야기, 잔잔한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누군가의 기억에 아주 강한 인상은 아니고 슬쩍 그 사람 그때 참 고마웠는데 하는 어떤 기억 하나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지은이 소개해 가보겠습니다. 이소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 엄청나죠, 스펙. 근데 그렇게 막 뭔가 있는 집 자식? 뭐 이렇게 뭔가 화려한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 출신은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훨씬 더 뭔가 되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글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되게 애틋하고 응원하고 싶고, 내가 응원할 처지는 아닌데 교수님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되게 이렇게 이런 마음, 누군가의 어떤 사소한 배려들을 알아채릴 수 있는 어떤 감각, 이런 것들 같이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뒤에 가면 더 화려한 이력이 나옵니다. 하버드대학교 이엔칭연구소,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을 거쳐, 대단하시죠?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연구교수를 지냈고,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현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예비 선생님들에게 법학 과목을 강의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부분 이게 단독 저서로는 처음이더라고요. 공저로는 인문학과 법의 정식, 법문학 등이 있다. 2017년부터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글들을 엮은 거죠. 첨예한 사회적 현안에 서툰 논평을 한 줄 보태는 대신 온기를 품은 일상의 순간들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게 이 모든 글들을 관통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쉽게 바뀌지 않을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렇죠?
냉소하거나 무력해지기보다 미약한 힘으로나마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기를, 상처를 주고받는 대신 공감과 연민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 그래서 바뀌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되게 냉소도 많이 하고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회의도 많이 하고 희망 따위는 없는 건가, 막 희망 열심히 찾아 헤매기도 하고 막 이러는 편인데, 책 읽으면서 어쩌면 조금씩만 더 온기를 가진 태도, 시선 뭐 이런 걸로 또 어쩌면 사회는 쉽게 바뀌진 않을 테니까 하루하루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조금은 더 나아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준 책이에요.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50여 편 정도의 짤막짤막한 에세이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막 이렇게 밑줄 긋고 싶고 막 옮겨다 적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넘쳐났는데, 한 대목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찰나의 선의라는 챕터인데요. 이거 보면 또 아는 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찰나의 선의. 수년 전 일이다. 토요일 오후 동네 미용실에서 잡지를 뒤적이다 한 원로 여배우의 인터뷰 기사에 닿았다. 구호단체 홍보대사로서, 누군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아프리카 기아돕기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모금 전시회를 준비하는 내용이었다. 해외 선교나 봉사를 가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아이들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는 유명인의 화보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였다. 많이들 그렇죠.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욱이 그 배우가 표상해온 자유로운 모성상을 불편하게 여겼던 터라 읽기 전부터 반발심이 쏟았다. 예상대로 그분은 아이들이 저러는데 혼자 고급 호텔 가서 자는 게 미안해 울었다는 틀에 박힌 착한 말씀을 하셨다. 난 머리에 그루프 돌돌만 채 자꾸 마음이 삐딱해지려 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도 비슷한 심정이었는지 뒤이어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불평등과 빈곤은 단발성 봉사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잠시 동안의 선의는 어떤 면에서 무책임하지 않겠냐고 말이다. 그런데 이번엔 그분의 답변이 예상과 달랐다. 문구를 정확하게 복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다. 맞아요. 이걸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당연히 맞죠. 그렇게 되길 저도 진심으로 바래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못해요. 오늘 한 명 더 먹고 입게 하는 데엔 뭐라도 하나 보탤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한 명 더 먹이고 입힐래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우리 한동안 막 해자 도시락, 막 해자스럽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그 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막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 기억이 떠오른 것은 커피 한 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점퍼와 장갑까지 건넨 시민, 한겨레 신문 2021년 1월 19일자 화보 기사가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였다. 소낙눈 내리던 서울역 광장에서 한 남자가 입고 있던 방한 점퍼를 벗어 노숙인에게 입혀주며 장갑과 5만원권 지폐를 건네는 장면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되었다. 기사는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며 널리 공유되었다. 다소 시간이 지난 후 일각에선 선한 누군가 건넨 도움의 손길이 미담으로만 소비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일었다. 개인의 온정에 기대어 유지되는 공동체의 온기는 체제와 자본의 모순을 도리어 은폐할 수 있다는 논지였다. 빈곤과 부조리를 미담으로 덮으려는 사회가 문제적이란 데에 동의한다. 신사와 노숙인으로 대비되는 이미지가 자칫 후자를 온정에 감사해야 할 수혜자로 박제화할 수 있음도. 아름다운 한순간을 이렇게나 많이 기억하며 우리가 어제와 다음날의 서울역은 마치 없는 것인 양 착각할 가능성도. 문제의 원인을 치열하게 파고들어 투쟁해야 할 사안에서 약자를 동정하는 데 그치게 만드는 분노 없는 연민은 문제의 원인으로 악인을 지목하고 그에게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손쉽게 정의감을 얻는 연민 없는 분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룰 것이다. 그럼에도 난 이 미담에 냉소할 수 없었다. 선의가 하나 더해진 세상이 그것마저 재해진 세상에 비해 그 크기만큼은 나을 거라 생각해서다.
설령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진 자들이 회개하거나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호주머니를 열거나 서울역 노숙인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찰나의 선의는 그 자체로 귀하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주말마다 요양기관에서 일손을 거둔 적이 있다. 걸레질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속으로 이 깨끗해진 창틀과 알갑게 씻긴 그릇만큼의 기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기도했다. 이기적인 데다 신과의 거래 혐의마저 짙은 봉사심. 그래서 부끄러웠으나 그렇다고 그 시간들을 후회하진 않겠다. 때 묻은 마음으로나마 창틀 말끔히 닦고 식기를 가지런히 담아둔다면 적어도 그만큼은 진심 어린 봉사자들의 일을 덜어준 셈이 되니까. 이 경우는 선의조차 아닌 위선일 테지만 착한 척한다고 비난하면 달게 받겠다. 나는 냉소보다는 차라리 위선을 택하려 한다. 저도 여기 동참을 하고 싶더라고요. 늘 어떤 뭘 하다가 조금 착한 일 하다가 이런다고 뭐 달라지나? 뭐 이런 어떤 회의, 내 스스로에 대한 냉소,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 글을 읽고 아니야, 안 한 것보다 나아 라는 어떤 확신, 그런 게 단호한 확신 그런 게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 괜한 성찰로 했을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그런 책이에요. 한 꼭지 한 꼭지 되게 아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 권씩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스스로 꼭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책 이제 끝에 읽다가 하면서 또 눈물이 핑 돌았던 에필로그가 있어요. 지난 겨울에 이환이라는 편집자가 이제 이 생을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이제 편집자를 아시는 분들이 좀 이제 출판계나 서점계에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이제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제 그분이 만들었던 책들, 이제 젊은 나이였으니까 책들을 이제 막 이렇게 전시해서 약간 애도 이벤트 이게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추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 책이 그분이 처음에 기획을 하셨던 책이었던 거예요. 이 대목 읽으면서 문득 작가 이소영 교수 이 전체 만나본 적도 없고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안 분인데 이분이라면 참 그럴 법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만나보고 싶지 않은 저자. 왜냐면 한 상이 깨지면 곤란하니까. 근데 실제로도 만나보신 분들은 실제로도 그렇다는 말씀을 또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되게 아껴서 안 만나고 싶은 저자분으로 등재됐어요. 에필로그 맞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찌 보면 첨예한 사회 현안을 날카롭게 정제된 언어로 전시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오히려 경직된 자세와 마음으로 각종 기사와 칼럼을 읽던 제게 유독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도 궁금했고요. 연재 글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작은 책 한 권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 생각이 없으실런지요. 편집글 인용문인데요. 경향신문 칼럼 연재를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신문 지면에 어울리지 않아 한두 회 만에 막을 내릴 거라 예상했던 제 글을 읽고 선생님이 메일을 보내오셨죠. 우와, 내가 이런 제안을 받다니. 신기했어요. 한 줄 한 줄 세심하게 쓰인 메일이라 곧장 답을 하지 못하고 적었다 지웠다 반복한 기억이 나요. 아직 초학인데 학술서와 성격이 다른 책의 저자가 된다는 것이 겁이 나서 집필 방향과 기획을 중도에 몇 차례 바꾸느라
밀어닥치는 학교 일과 학회 일을 먼저 하느라, 논문 마감과 강의 준비에 쫓기느라 책 작업을 미루고도 미뤘어요. 원고는 함께 다듬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거칠게라도 꼭 한 꼭지씩 완성해보자 설득하셨는데 미숙한 상태의 글을 보여드리기가 부끄럽다며 붙들고만 있었죠. 그러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는 책의 저자가 되지 못한 채 지난 겨울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천상의 희망을 품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틀림없이 아름다운 곳으로 올라갈 테니 그곳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려면 오늘을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제망매가 적힌 믿음이라 쑥스럽지만요. 어느 순간 선생님 말고도 제 글을 찾아 읽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때론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도덕적 우위에 선 양 착각하고 예상되는 비난에 대해 과도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데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부풀리려는 유혹도 느꼈어요. 그렇게 얕은 사람이죠, 저는. 하지만 선생님이 발견해 주신 첫 마음을 아껴 간직할게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글쓰기가 허락될 시간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양치기 저자가 약속을 지켰어요. 선생님이 다정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작업한 책을 세상에 내놓았거든요. 별것 아닌 선의의 이야기들을 하나를 안고서 언젠가 훗날 거기로 갈게요. 그곳에서 편안하시기를. 편집자 이환희 선생님, 저와 선생님이 공동으로 믿는 신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앞에 한 꼭지 한 꼭지들도 너무 좋았는데 이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읽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면서도 참 그 마음 쓰는, 보통 하다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편집자가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책 뒤편에 또 만든 사람들이 기획해서 또 이완희 편집자 이름이 박혀 있어요. 동료들이 그랬는지 선생님의 요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마음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참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진짜 별것 아닐 수 있는 일상의 삶의 어떤 순간들을 아주 거창한 어떤 포장 없이도 그냥 그래, 그런 순간들을 내가 많이 만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아주 시시콜콜할 수도 있고 소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해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해준 그런 책이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